결과가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과를 통해서 그 이론이 맞는지 그리고 리즈너블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 굉장히 멋있어, 그럴듯해 라고 해서 따라하기에는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만큼 이상한 이야기가 난무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환우의 카페를 가보면 사실 뭐 먹으면 낫는다, 뭐 바르면 낫는다, 영양제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많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질환은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치료가 안 되는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잘 낫는 분야에서는 이상한 이론들, 서로 반대되는 정반대 이론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야. 그러면 감기약 먹어라. 굉장히 간단하죠. 감기가 안 나아서 무슨 다른 치료를 해라, 이런 얘기는 없죠. 그죠? 감기에는 체온 관리 잘하고 면역력 튼튼하게 하고 감기약 먹고 그럼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잘 낫는 질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부질환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질환의 대부분의 질환은 뭐라 그랬어요? 90% 정도는 습진성 질환이라고 했죠. 가장 흔한 습진성 질환은 피부과적으로는 안 낫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증상을 억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히 좋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피부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아토피죠. 아토피는 습진의 대명사인데 낫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냥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 낫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린 시절에 아토피였다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심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리고 화폐상 습진도 마찬가지죠. 거의 안 낫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관리하는 방법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어떻게든지 증상을 잠재우는 방법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맞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피부질환이 나았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실제로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피부질환 환우회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은데 거길 가보면 사실 온갖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환우회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환우회는 잘 안 낫는 분들이 모여있죠. 치료에 실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유한 것들은 사실은 치료에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그런데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약간 효과가 있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 강합니다. 내가 이걸 했더니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런데 치료 방법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나았으면 이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아토피에 좋은 무슨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토피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호전되거나 혹은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경험했던 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확증 편향이 굉장히 많고 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케이스는 본인 혼자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난무하죠.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한 판매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치료기라든지 아니면 반신욕기기, 각종 영양제, 아니면 뭐 소금 같은 것들을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능약 같은 경우에는 디톡스 이론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영양제라든지 아니면 해독요법을 할 수 있는 수액 같은 것들을 처방하죠. 수천만 원 정도를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피부질환은 잘 낫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즉 결국은 치료가 안 돼서 이런 이론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상반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보습제를 많이 써야 되냐 적게 써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칼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습제를 많이 썼을 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얼굴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보습제를 많이 발랐을 때 바르고 나서 가렵다, 피부가 뒤집어졌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보습만 해야 낫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보습을 했더니 피부 질환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상반된 이야기죠. 저는 보습하면 너무 가렵고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왜 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보습제를 적게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와 그 반대 이야기가 서로 상충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땀을 빼라. 피부질환으로 고생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야 낫는다. 땀을 빼서 독소가 빠진다. 노폐물이 빠진다. 노폐물이 빠져야 피부질환이 낫는다. 혹은 땀을 빼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야만 피부가 재생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땀을 열심히 흘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피부질환이 악화됐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땀을 흘려서 좋아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땀을 흘려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런데 땀을 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독소 배출이니까. 서로 상반되죠. 누구는 땀을 빼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빼지 말라고 하거든요. 습진성 질환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더운 환경에 노출했을 때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상반된 이야기가 햇빛입니다. 햇빛. 누구는 햇빛을 쏘여야 피부질환에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환자분들 중에 새까맣게 타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하도 많이 봐서 보자마자 압니다. 얼굴이 새까맣고 온몸이 다 타들어가 있어요. 특히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많거든요. 아토피에 햇빛을 쏘이면 아토피가 낫는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나 봐요. 그래서 거의 일광화상을 입기 전의 상태까지 반복적으로 햇빛을 쏘여서 정말 까맣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까맣게 됐어요? 물어보면 햇빛을 쏘여야 아토피가 낫는다 그래서 정말 여름에 계속 햇빛에 구웠대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하나도 안 났죠.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햇빛을 쏘이면 햇빛의 영험한 힘 때문에 아토피가 낫거나 혹은 햇빛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제가 햇빛을 쏘여서 낫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햇빛을 쏘인다고 해서 피부질환에 단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걸 떠나서 실제로 햇빛 자체는 피부염을 좋아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자외선을 쏘여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특정 파장만 피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파장만 쏘이면 되는 거지 전체 햇빛에 일광화상을 입을 정도로 구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햇빛을 쏘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는 햇빛을 쏘이라고 하는데 저는 햇빛을 쏘이지 말라고 하죠. 서로 상반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질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독소 배출을 해라. 누구는 피부에 독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땀을 빼라. 피부는 땀을 빼서 낫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는 소금물을 먹어야 낫는다. 누구는 소금물은 피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누구는 해독주스를 먹어야 된다. 누구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은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결과가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과를 통해서 그 이론이 맞는지 그리고 리즈너블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이론이 굉장히 멋있어, 그럴듯해 라고 해서 따라하기에는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막 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피부질환을 굉장히 심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